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자, 대한전선 일단 주가 좀 안 좋죠. 여기 5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고 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LS전선과의 공방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데 여기 그냥 기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격으로 어떻게 치환해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인데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보기 전에 오늘은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경찰, 고전압 케이블 공장 설계, 건축 사무소 등 수사, LS전선, 강원 공장 맡은 가운 건축, 그리고 대한전선 충남 공장 건설도 참여했고 설비 배치 등 노하우 담긴 기밀 공사 과정을 통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LS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압수수색이 일어났고, 그쵸?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져서 지금은 안 빠지고 있어요. 이쪽 구간은 뭐였죠?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쵸? 만약에 이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악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질 것 같았으면 여기서 더 빠졌어야 돼요. 여기서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격이 버티고 있죠. 가격이 버티고 있다는 건 누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수급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그쵸? 당장에 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가 터진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거래가 줄어듭니다. 이런 구간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세력들의 매집이 있다.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중고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전선 관련돼서는 지금 어때요? 다중고점이 나오는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다중고점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미래가치는 누가 판단하죠?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그쵸? LS전선과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이 사실화되고 그런 부분이 대한전선의 어떤 한 축을 흔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주가가 저가를 이탈하고 완전히 급락이 나왔어야 맞아요. 근데 대한전선이 하락한 구간은 어때요? 이쪽 구간이다. 그쵸? 물론 여기서도 등락폭이 커졌지만 이쪽 구간에서 뭐가 있어요? 먼저 빠졌다는 거죠. 왜? 먼저 올랐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전선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일진, 전기, 재룡, 전기,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딱 요 세 개만 보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현대 일렉트릭 마찬가지죠. 이 다 뭐예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압기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미국으로 왜 들어가요?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왜? AI 때문에. 중요한 건 AI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기술 유출 의혹,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내 계좌 수익률은 248%, 요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쪽 구간에서 제가 매매한 결과 쭉 내려보면 손절도 한 번 있습니다. 근데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5월 달에 발생을 시켰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재룡, 전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매매한 결과 6%, 4%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은 꾸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매매한 구간이 비어 있죠. 이쪽에서는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재룡 산업과 같은,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같은 기업이에요.
그쵸? 같은 테마에 묶여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전에 뭘 만들었죠? 34, 16%. 어떻게?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나는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을 때 25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제가 목요일 날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워요. 한번 보여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정확하게 뭐가 나오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 수익 구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싸게 사지 않는다. 싸게 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도 가격적인 부분이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 기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한전선도 어떻게 돼요? 대한전선.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이 정말 문제시 될 거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격대를 버티지 못합니다. 절대 못 버텨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았을 때 가능하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 보면 어때요? LS와의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최근에 조정을 받은 부분은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DI 볼게요. 매수매도 마지막에 매도하고 쭉 빠지죠. 어때요? 25% 14% 이런 정도의 상황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더 있기도 해요. 뭐 26, 22, 18%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서 수익을 냈죠. 내려갔을 때, 그쵸, 매매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럼 왜 팔았느냐? 더 올라갔죠. 이날 그냥 빠져서, 그래서 매도한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대한전선은 그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기 부족. 지금 미국에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이클을 타는 거지, 우리가 LS와의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될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그 수요, 그렇죠?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이지 뭐 소송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확인 필요하다 그랬죠. 보유기간 줄여야 되니까 이 내용을 제가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